OECD 자살률 1위 국가 대한민국. 최근 배우 이선균의 자살로 전 세계가 우울감에 빠졌다. 또한 2008년 배우 최진실의 자살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. 미국도 이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. 2018년 6월 세계는 두 명의 유명 인사 앤서니 보딘과 케이트 스페이드의 자살로 충격에 휩싸였다. 이들은 요리사, 방송인, 패션 디자이너로 큰 성공을 한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.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보여준 삶과 또 다른 자신만의 어둡고 우울한 단면의 극단적 선택이었다. 사회적, 경제적인,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한 벼랑 끝 선택, 자살. 사회적으로 주목받던 유명인들이 사회적 기준이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다. 자살 심리적 원인과 자살 예방을 위한 마음 건강 챙기는 법을 최규만 교수와 함께 풀어본다. 코너에는 최근 고 이선균 배우의 자살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. 자살의 심리적 원인과 자살 예방을 위한 마음 건강 챙기는 법, 최규만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또 만나서 네. 반갑습니다.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여러분 그 새해 맞이해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얼마 전에 배우 이선균 씨가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 사건을 보면서 여론이 몰아간 심적 압박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생각했는데요. 교수님, 이런 경우에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, 어떻게 대처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아주 좀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. 저도 이선균 그 배우가 평소에 그 아주 착한 역할도 많이 하고 또 연기도 잘하잖아요. 네. 그런 분이 이렇게 사라졌다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이제 안타까웠는데, 이제 이성균 배우의 이제 여기에 관련 보면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마약 문제, 또 이제 그런 그 술집에 가서 또 이제 여성과의 어떤 혹시 그 외도 관계나 뭐 이런 게 있었는가,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이미지가 그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그 소속사나 이런 데에서 또 본인이 촬영한 영화가 제대로 이렇게 이제 상영이 안 되고, 그래서 빚이 잘못하면 100억 이상으로 이게 될 것 같은 뭐 이제 이런 압박감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경찰도 이제 이렇게 마약 검사를 해서 3번까지 다 음성으로 나왔는데 또 계속 이렇게 추궁하고 또 이제 이렇게 언론에다가 이런 소식을 올리고 또 유튜버들이 이걸 이용해서 시청률 올리느라고 그 마구잡이로 이렇게 노출했잖아요. 네. 그런 데서 오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했을 거다. 이제 이런 생각인데, 그러나 이제 그 이런 그 심리 치료를 하는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외적인 문제보다도 그런 외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본인 자신의 내면적인 대처 방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자살로 몰아간 고 이선균 씨 내면적으로 어떤 심리가 많이 작용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외적인 그 사건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 주냐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 내적인 이런 문제인데, 이번 입장에서 이렇게 자살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거는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이제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. 상실감.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어떤 그 이렇게 전망감이 있고 희망이 없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분이 또 가정을 꽤 이렇게 이제 그 돌보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입장이 있다면은 가족에게 이런 그 나의 잘못으로 인한 빚이나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전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, 그러니까 절망감, 무망감,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
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뭐 같은 케이스는 아니어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망감, 무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우리가 있잖아요. 네. 그럴 때 스스로 현명한 대처법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특징이 이런 절망감, 무망감, 앞으로 뭔가 이렇게 그 돌파구가 없다, 네. 죽음 외에는 안 된다, 뭐 이제 네. 이런 데 이렇게 빠져 있을 때 특징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. 네, 이거를 이 경우도 아내에게 솔직한 사정을 이렇게 털어놓고 또 지인들한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죽을 용기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그래요. 내가 뭘 못하냐 네. 이제 이런 그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대처하고 또 이제 가장 게 중요한 거는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팬들에게 내가 이렇게 당신들이 나를 그동안 이렇게 믿고 이렇게 되게 했지만 내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거를 끼친 데 대해서 사과도 사과하고. 이렇게 하고 네. 앞으로는 또 내가 이 계기를 이런 삶의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다 하면은 아마 팬들도 많이 용서하고 맞아요. 이렇게 지지를 하지 않나 네.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은 이런 문제를 혼자서는 너무 이렇게 압박감이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럴 때 좀 상담가를 찾아가서 진지하게 상담을 받았더라면 하는 너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도요.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이런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는데요. 자살 위험이 큰 급성 우울증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렇게 신문에 보면은 뭐 고위 이게 정부 이제 그 이제 관리자가 뭐 이제 경찰 조사 받고 나와서 한강에 투신한다든가 맞아요. 또 재벌들도 이제 어떤 혐의가 있으면은 뭐 이제 창문에 떨어뜨리고 이제 죽는다든가 네. 그 쇼킹한 이 사건들이 있잖아요. 근데 급성 우울증의 이렇게 특징은 상실감에서 이렇게 오는 거. 그러니까 우울증의 그 핵심적인 거는 내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렸다는 그 상실감이거든요. 이제 그런 그 상실감이 이렇게 올 때 네. 이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사고 패턴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또 뭐 정부나 또 이제 그 검찰이 이렇게 네. 대되니까 억울함을 내가 이렇게 그 증명하기 위해서는 죽는 길밖에 없다. 이제 이런 극단적인 그 생각을 갖다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억울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 싸우고 이렇게 대처해주는 이게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. 네. 자살을 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주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? 네, 그 우리가 이렇게 통계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그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. 네. 노인 자살률도 이렇게 높고 또 일반 사람도 이렇게 높고 그런데 이게 자살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의 이게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이전에 이렇게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네. 또 그리고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은 죽겠다고 정보를 흘려요. 예고를 하는군요. 예고를 갖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소중한 물건 나 이거 필요 없어 너 이거 쓸래? 뭐 정말.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. 이렇게 준다든가 네. 이제 그렇게 되지고 이제 그럴 때 그 사람들이요 무슨 소리야 너 뭐 이렇게 죽고 싶어 하면은 너 죽지 마 그러면 안 돼. 그럴 네. 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은 자살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. 그 약물을 어떻게 이렇게 사서 먹고 이렇게 한다든가 네. 또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자살 계획이 구체적이고 옛날에 이렇게 자살한 일이 경험이 있다든지 또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은둔형이나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인이 있으면은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이나 이제 특히 이게 가족들은 이렇게 그냥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이제 정신과에 이제 입원도 이렇게 시킨다든가 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이렇게 같이 옆에 있어주면서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
꼭 이렇게 상담을 받도록 이렇게 네. 권유하는 거가 진짜 이렇게 도움을 네, 줄 수 있는 것 맞아요. 같습니다. 네. 뭐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바로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힘들거나 그랬을 때 또 우리가 바로 그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마음의 병도 똑같은 것 같아요. 감기처럼 병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그 상담을 받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네, 듭니다. 아주 저도 100% 동의합니다. 이런 자살 시도를 가족이나 지인이 돕는 방법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그 상담이나 아니면은 병원 치료 이런 것들 외에도 또 뭐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살하는 이 사람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우울증인데 네, 요즘에 이제 우울증에 대한 이 치료는 저도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치료해봤지만 치료가 잘 됩니다. 그러니까 우울증이 너무 이렇게 심해서 이게 정상적인 이 생각이나 이렇게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정신과 이렇게 약을 이렇게 복용을 해서 자기 감정을 완화시키고 생각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움 받는 거가 이렇게 특징이고 이제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지면은 특히 그 요즘에는 인지 행동 치료 이제 이런 이 방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우울증을이나 특히 불안증을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이렇게 긴장이 있고 그러는데 네, 제가 이게 도구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네.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네. 이렇게 심호흡을 좀 평소에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심호흡 할 때 이제 그 자기 이렇게 이 심을 갖다 이렇게 숨을 충분히 이렇게 들이마시고 마시고 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쉬고 내쉬고. 아, 코로 이렇게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천천히 후 이렇게 내뱉고요. 후 하고 이렇게 내뱉고 네. 얼마나 한 하면 좋아요? 이런 그 호흡을 한 20번 정도 이렇게 하면은 네. 그 우리 두뇌에서 이렇게 막 불안하고 우울할 때 그 편도체라는 그 부분이 과활성화돼 가지고 네. 그렇게 되면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. 아. 뭐 이걸로 끝내 뭐 아니면은 뭐 죽어야 돼. 그런데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그 호흡을 하면은 그 편도체가 안정이 되고 이제 그렇게 이성적으로 되면은 다시. 이성적으로 네. 이렇게 활동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.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. 그런 충동적인 생각이 들 때 잠시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 네. 상담을 필요로 하는 우울증 증상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증상은 이렇게 상실이나 이제 이렇게 절망감에서 오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이게 신체에 관련된 증상, 네. 그러니까 이렇게 피로 아침에 일어나도 이렇게 피로하고, 무겁고 몸이. 네, 그 저녁에 이렇게 잠을 이렇게 수면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잠도 이렇게 잘 이렇게 못 자고, 네. 또 이제 그 우울증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또 안 먹거나 너무나 이렇게 많이 먹는 경향이 있고 그래요. 그래서 2달간 이 사이에 한 뭐 3kg나 한 4kg 이상 줄거나 이렇게 늘거나 한 이런 그 신체적인 이게 증상이 있으면은 이 경고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우울하고 죄책감이 이렇게 많이 있고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거죠. 내가 그리고 우울증에 이렇게 이 심한 사람들은 사고의 초점이 과거에 관련돼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더면 하는 이런 그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죄책감, 또 후회. 이렇게 무망감, 네. 또 거기에 이제 아울러서 순간순간 나는 이게 뭐 죽을까 이렇게 자살 사고가 있고 이렇게 되지면은 이것은 심각한 우울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우울증 증세 극복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울증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극복하는 이 방법은 제일 이렇게 중요한 거는 네. 내 마음 상태가 좀 긍정적인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융통성 있는 생각이 네. 필요해요.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우리가 이제 그 우울증 치료에서 요즘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는 방법 중에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네. 이런 이 방법도 이렇게 네. 많이 사용하거든요. 그러니까
그 우울증이라는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. 네. 나는 이거 아니면 뭐 이렇게 끝장이야. 뭐 이런 생각이나 이런 거가 있어도 다음에 자르면 돼. 이제 이런 그 생각을 바꾸는데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은 내 생각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 초점 두면서 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네. 심호흡도 이렇게 하고 네. 또 우리가 이제 걸을 때도 이렇게 이 주위를 갖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즐거움을 찾고 또 운동도 하고 또 그런 우울증이라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데서 좀 나와 주셔야 돼요. 거의 대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방 안에 집에만 구석에 있고. 이게 처박혀 가지고 또 이제 그 유튜브나 아니면 그 우울증에 이렇게 빠져 있는 이런 건데 좀 나오셔서 마음을 환기하고. 열고 이렇게 네.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은 극복이 되집니다. 그 우울증은 제가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치료를 했지만 네. 이건 극복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다. 그 노력하기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,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교수님, 이거는 저희가 그 뭐라고 찾을 수 있을까요? 이 심호흡 돕는 기구는 이름이 있나요? 네, 이거 그 저도 이거를 그 아마존에 가서 네. 이렇게 찾았는데 거기에서 그 심호흡 이게 돕는 뭐 기구 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찾으면은 뭐 이런 게 있는데 네. 그 가격이 비싸지도 않습니다. 네, 네, 그냥 그래서 편하게 이런, 아침에 편하게 하고 또 이제 이런 거는 그 자녀들한테 야 너 이렇게 힘들고 막 긴장할 때 그냥 엄마 한번 따라서 해봐 네. 이렇게 하면서 네. 이렇게 형제끼리 이렇게 싸울 때. 네,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움이 되실 네, 수 있고 그렇군요. 덧붙여서 요즘 서버부에 많은 강도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점점 대담해지는 강도 사건, 어떤 사회적 심리 때문인지 궁금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서버부에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시는데 네.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서버부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면에서 우리 한국 교민들이 많이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고 이렇게 방금 질문하신 거에 이렇게 답변을 드린다면은 지금 미국 사회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도 빈부 격차가 굉장히 이렇게 소득 격차가 심하고 네. 또 대개 이렇게 범죄를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특징을 보면은 마약이나 도박이나 관련돼서 돈이 급히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이죠.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카제킹이랄지 또 이제 맞아요. 한국 분들이 많이 오는 그 늦은 시간대에 네. 그 한국 사람들에게 돈을 많을 있다고 거다. 생각하고.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타겟으로 갖다 하는데 이렇게 조심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 우리 그 미국 사회가 이렇게 더불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네.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뭐 마약이나 이렇게 범죄 지문 집단 또 이렇게 그 좀 부유한 집단 이렇게 양극화가 되졌는데 그런 이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균형이 잡히는 사회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. 네, 그렇군요. 교수님, 지난번 12월 초에 저희 나와주셨잖아요. 그때 세미나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잘 끝나셨나요? 네, 이렇게 세미나 이렇게 잘 끝났고요. 네. 그 앞으로 네. 그 많은 불러주신다면은 이제 우리가 부부 관계나 대인 관계에서 네. 가장 중요한 거가 말하기 하고 이렇게 듣기의 이 대화 기법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불러주신다면은 네. 이제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네. 우리 얘기 나누면서 도움 드릴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러는데 그럼 맛보기로 그 부부 관계에서 부부 사회 경청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그럼요. 네, 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대화 이제 이게 부부 관계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녀 문제다, 돈 문제다, 뭐 이제 이런 외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이 대화 기법이 이렇게 문제예요. 네. 이게 대화 기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얘기를 갖다 할 때 그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렇게 그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남한테 이렇게 전가하고 또 대화를 이렇게 단절하는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 중에서 이렇게 가장 우리가 모두가 싫어하는 거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너 왜 이따위로 했어? 너 이것뿐이 안 돼? 네.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상대방을 비난투로 네. 얘기하는 인격을.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
그 상대방이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편이 좀 이렇게 늦게 들어올 때 네. 당신 이렇게 맨날 늦어 뭐 왜 시계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내가 이번 주 보니까 이렇게 당신이 일주일에서 한 5일은 그것도 11시 이후에 그것도 나한테 얘기 않고 돌아왔는데 그 행동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네.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당신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거나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감정 내가 좀 많이 화나고 이렇게 짜증났어요. 그다음에 내 소망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다음번에 늦을 때는 꼭 나한테 이렇게 필히 얘기하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5일은 또 7시 전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.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비난이 아니고 네. 상대방한테 의사를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이 네. 되거든요. 감정은 다 빼고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교수님 말씀 네, 들어보니까.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감정도 이렇게 표현되지만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쵸. 차분하게 이렇게 표현할 네. 수 있고 그렇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네.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중요한 거는 네. 이제 이 경청하는 이 방법이죠.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그 알았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또 문제 해결을 갖다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 여성 입장에서는 여보 뭐 내가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서 오늘 피곤해서 이렇게 내주면 이렇게 남편 입장에서 공감해 주는 거죠. 아 당신 많이 힘들고 속상했구나.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. 이제 의견을 갖다 이렇게 제시하면은 여성도 좀 이렇게 마음이 풀어집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 그 교민들이 어떤 이 이민 생활에서 이렇게 피곤한데 이제 이런 이 가운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수준 높은 이게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하게 되주면은 좀 이 가정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하고 또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이렇게 아이들도 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 또 앞으로 그 계획이 있으시나요? 어떤 세미나라던가 어떤 그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들이 있으신지. 아직은 이게 구체적인 뭐 이렇게 계획은 없지만 네. 그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그 연합회에서 네. 그 앞으로 그 상담부를 좀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교회 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각 교회에서 만일에 이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게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좀 네. 교회에 나가서도 이렇게 강의도 해드리고 교인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화한다든가 네. 또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. 사실 최규만 교수님은 저희가 한국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자문 역할도 해주시고 이런 심리 상담에 굉장히 전문가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교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네. 한때는 한국에서 이렇게 네. TV 출연도 많이 하고 네. 뭐 가족이 달라졌어요. 뭐 네.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네. 또 여기에서 교민들이 이렇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맞아요. 달려가서 도움을 드리고 네. 싶습니다. 너무 귀한 분이세요. 고맙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